혼일이 답이다. 안녕하세요. 혼일 역사입니다. 오늘의 주제 코비드인데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혼일 역사는 약이나 질환과 관련해서 가급적 뻔한 말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무슨 약이 어디에 좋으니, 어떤 성분이 뭐가 얼마나 들어있니 등등의 말들은 유튜브 상에서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요. 혼일이 기존과는 차별화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혼일 역사는 좀 다르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이전 쇼츠 영상들에서 구독자님들 중에 내용이나 용어가 좀 어렵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채널은 전문가 교육용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되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 후 상세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원래 낯선 건 좀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소두가 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코비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왜 코로나 처방약은 기존의 감기 처방약과 큰 차이가 없는가? 심지어 그 악명 높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둘째, 코로나 과연 이대로 끝일까? 롱 코비드, 그것은 흔히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특정인에게만 국한된 증상일까? 만일 코로나가 떠나면서 당신의 몸에 특정 조건에서 끊임없이 발현되는 시한폭탄을 남겨놓고 떠났다면, 혹시 구독자님께서 이 두 가지 의문점 말고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평소 궁금했다거나 다 같이 생각해봤으면 하는 부분 있으시다면 역시 댓글창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왜 코로나 처방약은 기존의 일반 감기 처방약과 크게 다르지 않는가입니다. 이 부분을 다루려면 저희 혼일식 핵심 사고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앞으로 혼일 약사가 상당히 자주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 이점에 잘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여기에 횡격막이라는 고래 심줄과 같이 짱짱한 막이 있어서 몸을 위와 아래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예 나눠진 건 아니라서 횡격막에는 3개의 구멍이 존재하는데 거기로는 대동맥, 대정맥, 위주신경 및 척도와 같은 중요한 통로형 기관만이 통과할 뿐 해부 구조학상 위 장기들과 아래 장기들이 횡격막을 기점으로 잘 나뉘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로 기관들과 함께 위, 아래를 관통해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아래에서 위로의 무언가의 순환을 담당해주는 구조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라식 덕트, 가슴 림프관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무언가는 바로 림프 얘기겠죠. 그런데 이 림프관은 타이트한 횡격막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척추에 붙어 있어서 척추를 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림프액이란 피와 함께 전신을 돌면서 면역과 각종 노폐물들의 청소나 윤활 등의 일을 하는 산염계 균형이 맞춰진 지방과 물을 포함하고 있는 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소화를 통해 장에서 흡수되어 만들어진 림프액들이 복부 림프망을 거쳐 척추에 붙어있는 소라식 덕트를 따라 다이렉트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림프액은 중요한 또 한 가지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심폐열을 꺼주게 되는 냉각수로서의 기능입니다. 심장이 수축했다 이완할 때 그 음압으로 소라식 덕트를 통해 복강 내에 있던 림프액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이게 심장으로 직접 들어가며 심폐열을 조절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혼일 약사가 두고두고 말하게 될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이 소라식 덕트 개념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몸은 횡격막으로 위아래가 나뉘어 있는데 아래 위를 연결해주는 관이 하나 있어서 심장 펌프가 그 관을 통해 림프액을 위로 쭉 뽑아 올린다. 아시겠죠? 바로 이 개념을 통해 다 나옵니다. 소화불량에서부터 두통,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갱년기 열 증상이나 체하는 것, 심지어 공황장애 증상이나 그리고 저 유명한 오늘의 주제, 코비드와 소위 롱 코비드가 불리는 코로나 후유증까지 모두 다요. 지금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가운데 혹시 과거에 코로나 앓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물론 중증까지는 아니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힘드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중증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상당히 고생들 하셨죠? 아마 병원 다니시며 주사도 맞으시고 약도 타서 드셨을 테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약, 코로나 진단받고 병원 가서 처방받으신 바로 그 약 말입니다. 뭔가 다르던가요?
보통 일반 감기 걸려서 병원 가셨을 때 받으신 그 약과 코로나 진단받고 처방받아 약국에서 타셨던 그 약에 과연 차이가 있더냐고 지금 여러분께 묻고 있습니다. 약 가짓수에서 한두 개 정도 차이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셨다면 종합감기약 개념으로 약도 많이 처방됐었을 테니까요. 감히 이 자리에서 화가 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어느 병의원에서든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코로나 확진자의 코로나약과 일반 감기 환자의 감기약의 약제들의 종류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코로나 처방약과 감기 처방약을 모두 처방 조제받아 드셔보신 분이라면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일반 감기가 아니고 심지어 코로나인데 거기에 쓴 약이 거의 같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성심성의껏 진료하시고 최선의 처방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들을 탓하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일반 감기든 코로나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자체가 유사할 수밖에 없었으니 제가 의사였더라도 그렇게 처방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 약이 감기약과 유사하니 안 하니 하는 것은 일단 차치해 놓고서라도 이 시점에서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따로 있는데요. 그러면 당시 처방받았던 코로나 조제약이 과연 잘 들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더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열을 올리며 말하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왜 코로나 확진을 받은 조제약이 증상 완화에 생각보다 큰 차도가 없었을까요? 답을 내려보기 전에 최근의 감기는 또 어떤가요? 요즘 감기에 걸려 병원 가셔서 처방받아 타시는 조제약들 잘 듣던가요? 약국에서 조제 업무하다 보면 감기약을 아무리 먹어도 약이 잘 안 듣는다며 병원약을 한 달 넘게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갈수록 강해져서일까요? 아니면 약이 너무 약해서?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코로나 진단 받으셨을 때 감기 쪽 증상보다 혹시 배가 아팠다거나 설사나 복통이 있었다거나 하다못해 입맛이 확 떨어지거나 메스꺼워서 병원 갔다가 그때 코로나 확진 받으셨던 분 혹시 계실까요? 바로 이 복부 쪽 증상에 코로나 처방약과 요즘의 감기약이 잘 듣지 않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기 증상만 잡으려고 약을 쓰다 보니 정작 여기,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여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을 여기를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꾸 약을 먹어도 이상하게 증상이 한 끝을 잡아내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복부라는 군수물자 보급소에서 한창 바이러스와 싸우며 열을 올리고 있을 위쪽 전장에 군수물자와 냉각, 그리고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발생한 염증 찌꺼기들을 클렌징 시켜줄 림프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 과정이 잘 안 돼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원래 위장 쪽이 안 좋아 순환력 자체가 선천적으로 딸렸다거나 심장 펌프에서 끌어올려줘야 할 힘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으로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거나 증상이 오래돼서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세게 와서 위아래를 동시에 타격받았다거나 혹은 목이 너무 아프다는 이유나 위원에 폐렴 오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물이나 찬 것을 일부러 많이 섭취해 복부까지 아예 찾아버리게 되는 경우 등등 복부 림프망에서 최적의 상태로 위로 뽑아 올라갔어야 할 군수물자인 림프액들이 이미 뱃속 단계에서부터 순환하지 못해 정체되며 끈적끈적하게 되어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버린 경우들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삼겹살 구울 적에 처음에는 맑은 기름이 나오는데 그게 식으면 하얗게 곱이 생기며 굳어버리게 되는 모습 많이들 보셨죠? 사람 몸을 돌고 있는 특히 복부 쪽 순환의 핵심인 림프 또한 그 주성분이 피지, 지방산, 지용성 비타민 등의 이를테면 기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이유들로 인해 심장 펌프가 그 기름을 위로 잘 끌어올리지 못해서 정체되며 굳어져 가게 된다면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때 쓰는 빨대로 흑당 버블티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빨대를 아무리 세게 빨아도 내용물이 잘 뽑아 올라올까요? 위는 위대로 냉각수를 못 끌어올리게 되어 열과 염증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니 심폐 쪽 증상, 기침, 가래, 콧물,
두통, 열, 그리고 가슴 답답, 숨참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아래는 아래 들어 차지면 순환이 꼬이게 되니 소화불량, 설사, 복통, 더부룩, 입맛 없음 등의 다양한 복부 쪽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갖가지 증상들이 그 사람의 평소 몸 상태에 따라 어디로 심하게 왔느냐 뿐인 거죠. 위아래 증상들이 같이 올 수도 있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백신,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 또한 이러한 인체 상하 시스템을 공격하기에 비록 코로나와 감기라지만 서로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약도 유사할 수밖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위쪽 증상들만 볼 것이 아니라 혼일식사고로 위아래를 연동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감기나 코로나 증상이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면 당신의 복부부터 살펴라 이겁니다. 요즘 감기와 코로나가 그야말로 짬뽕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코로나든 감기든 진짜 증상만 봐선 그 경계가 좀 모호하죠. 감기에 걸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운 것이 단순 소화불량이 아니면 입맛 떨어진 것 또한 감기 걸리면 의뢰 입맛 좀 떨어질 수 있지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감기든 심지어 코로나든 그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갈수록 복부 쪽 림프순환이 아주 중요하다. 아시겠죠? 약을 하나 쓰더라도 이 복부 쪽 림프를 클렌징해서 깨끗하게 잘 돌려주면서 위로 쭉쭉 뽑아 올려줘서 심폐혈과 염증까지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약까지 고려해서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동안 잘 안 잡히며 질질 끌어오던 질환의 마지막 한 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 코비드 2탄 롱 코비드 코로나가 떠나면 남긴 당신 몸속 시한폭탄을 찾아라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참, 내 몸 상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익명이나 별명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추후 내 거야 코너에서 내 건강 상태는 대략 이렇고 그래서 평소 이런 류의 약들을 드시면 좋을지 내 몸에 맞는 나만의 맞춤 약을 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영상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답이다. 감사합니다.